때는 다이쇼 시대 어머니 그리고 5 동생들과 함께 사는 탄지로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시내에 나가 숯을 팔아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7 식구를 먹여 살리고 있었죠. 이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숯을 팔기 위해 나가려는데 오늘따라 동생들이 탄지로를 따라가고 싶다며 바지가랑이를 붙잡기 시작하는데요. 탄지로는 동생들이 눈에 밟혔지만 같이 가면 동생들을 챙기느라 장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신 맛있는 걸 많이 사준다는 약속을 하고 그제서야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동생들의 배웅을 받고 시내로 향하는 탄지로. 누구보다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풍족한 탄지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늦은 시간까지 모든 숯을 팔아치운 탄지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본 단골 아저씨가 밤에는 혈귀가 돌아다닌다며 해가 뜨면 집에 가라고 합니다. 탄지로도 혈귀의 소문에 대해 듣긴 했으나 혈귀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만약 진짜 있다고 해도 뛰어난 자신의 후각을 이용해 미리 위기 감지를 해서 도망칠 수 있다는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자기를 생각해줘서 하는 말이니 결국 하룻밤 자고 가기로 하죠. 怖がらなくても鬼なんかいないよ。大丈夫。 그렇게 하룻밤 푹 자고 해가 뜨자 다시 집으로 향하는 탄지로. 그런데 집 쪽 방향에서 피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맞는 탄지로는 집에 무슨 일이 있다 직감했고 빠르게 집으로 달려가 보니 네즈코가 누군가에게 공격당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가족들은 모두 무사했는데요. 탄지로의 어머니는 웬 야밤 중 인간의 모습을 한 혈귀가 나타났고 네즈코는 그에게서 가족들을 지키다가 결국 당했다죠. 탄지로는 어머니에게 남은 동생들을 맡긴 뒤 네즈코를 치료시키기 위해 안시바삐 병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까지의 거리는 너무 멀었고 날씨마저 너무 추워서 탄지로는 지쳐만 가고 있는데 이때 반쯤 죽어있던 네즈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탄지로는 네즈코가 의식을 되찾은 줄 알고 말을 걸어보는데요. 그런데 네즈코의 상태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상한 괴성을 지르면서 오히려 탄지로를 공격하려 들죠. 모종의 이유 때문에 그녀도 오니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서야 마을 아저씨가 해준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탄지로.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당연히 가능할 리가 없었고 그렇게 탄지로도 네즈코에게 물려버리나 싶었는데 이때 웬 파란 눈과 머리 그리고 파란 검을 가진 남자가 나타나 네즈코를 순식간에 제압해버립니다. 그는 자신이 오니 사냥꾼이라며 탄지로의 동생이든 뭐든 일단 오니가 되었으니 목을 베겠다 선언해버리는데 깜짝 놀란 탄지로는 모든 수를 써서 네즈코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네즈코는 아직 사람을 물지도 않았고 아무도 죽이지 않았으며 특이한 냄새를 가진 오니가 네즈코를 저렇게 만들었다며 자신이 범인을 찾아낸 뒤 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려 놓을 테니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하죠. 하지만 파란 남자는 단호했습니다. 오히려 간청하는 탄지로에게 그런 방법은 어딜 가도 통하지 않는다. 너는 방금 동생 생사의 선택권을 남에게 줬다며 진짜 동생을 살리고 싶으면 도끼를 들고 덤비랍니다. 정신이 번쩍 든 탄지로는 그제서야 도끼를 들고 덤볐지만 당연히 상대가 되지 않았고 결국 단 한 방에 기절하고 마는데 여기서 파란머리 남자는 깜짝 놀라고 말죠. 분명 오니는 인간에게 적대적이고 또한 인간을 먹으며 생명을 유지하지만 네즈코는 탄지로를 물긴커녕 오히려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파란머리 남자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일까 그는 이내 칼을 거두고 네즈코를 가볍게 기절시키는데요. 이후 그녀에게 재갈을 물리고 잠시일이 깨어난 탄지로에게 자신의 이름은 기우고 본인의 스승인 우로코다키를 찾아가면 혈기를 물리치는 귀살대원이 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니 당분간 그의 밑에 들어가 수행하라는 말을 남긴 뒤 사라집니다. 탄지로는 사실 네즈코가 다시 인간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사람을 공격하지 않을지도 몰랐지만 그래도 가능성이라도 생겼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탄지로가 전날 묵었던 아저씨의 집으로 모두를 대피시켰고 기우가 말했던 우로코다키를 찾아가기 위해 여행을 떠나게 되죠. 하지만 태양을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오니의 특성상 네즈코도 본능적으로 태양을 피해 숨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됐는데 탄지로는 대나무로 바구니를 만들어 그곳에 네즈코를 넣고 다니게 됩니다. 오니가 된 네즈코는 몸집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偉いいい子だねずこ。 이후 날이 저물었고 웬 불이 켜져 있는 집을 발견한 탄지로. お堂があるぞ。明かりが漏れているから誰かいるみたいだけど。 하지만 동시에 피냄새가 났고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한 그는 허겁지겁 문을 열어보지만 이미 집안의 사람들은 오니에게 몰살당했습니다. 이때 네즈코가 인간의 피를 보더니 오니의 본능이 깨어나 정신이 팔려버렸고 결국 탄지로 혼자 도끼 한 자루를 가지고 오니와 대적해야 됐는데요. 오니는 상상 이상으로 빨랐습니다. 탄지로는 겨우 방어만 할 수 있을 정도로 당하고 있었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 결국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정신을 차린 네즈코가 오니의 머리통에 사커킥을 날렸고 곧장 탄지로가 도끼를 이용해 오니의 머리를 나무에 고정시켜 제압할 수 있었는데 탄지로는 여기서 고심에 빠지고 맙니다. 아무리 오니라고 해도 생명을 자기 손으로 죽이자니 너무 불쌍했던 것이죠. 그 순간 탄지로의 앞에 나타난 우로코다키, 탄지로의 손으로 이 오니를 끝장내보라는데 人に聞くな。自分の頭で考えられないのか。 그럼에도 탄지로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고 鬼にすら同情心を持っている。 결국 해가 뜨며 오니는 햇볕에 타 죽고 맙니다. 그 광경을 본 우로코다키는 탄지로의 뺨을 때리더니 판단이 굼뜨고 각오가 무르다며 앞으로 마주할 일들은 빠르게 판단하란 말과 함께 그를 제자로 받아주게 됩니다. 妹を背負ってついてこい。 그렇게 탄지로는 귀살대 최종 선별 시험을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우로코다키 밑에서 수련받게 되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저산소 고지대에서 살아남기,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함정에서 살아남기 등 오니와 싸우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잘 나타내는 우로코다키의 과제였죠. 그동안 네즈코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깊은 잠에 빠져들어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탄지로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래도 가족들에게 꾸준히 편지를 보내며 심신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린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는 우로코다키였고 この岩を切れたら最終選別に行くのを許可する。 마지막으로 거대한 바위를 칼로 베어내라는 과제를 내주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칼로 바위를 베어내라는 건 계란으로 바위를 박살내라는 것과 같았지만 이걸 해내야 선별시험에 보내준다고 하니 탄지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반년 동안 바위와 씨름하던 탄지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수천 번을 했지만 네즈코와 남은 가족들을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바위 앞에서 씨름하고 있던 탄지로였는데 그의 앞에 웬 고양이 가면을 쓰고 주검을 든 사나이가 나타납니다. 그는 뜬금없이 탄지로에게 싸움을 걸며 도대체 1년 반 동안 뭐 했냐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사내놈이 우는 소리나 찍찍 내냐는 둥, 꿀사납다는 둥 계속해서 그를 자극했죠. 결국 고양이 가면과 한 수 붙게 되는 탄지로. 그 와중에도 고양이 가면의 입은 쉬지 않았고 결국 일격을 맞고 기절해버린 탄지로. 덕분에 한동안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는데 깨어나보니 남자애는 어디 가고 이번엔 여자애가 있었는데요. 여자아이의 이름은 마코모, 남자애의 이름은 사비토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둘은 고아 출신이었는데요. 우로코다키가 이들을 거둬 키웠고 그에게 검술까지 전수받은 뒤 현재까지 오니에게서 이 산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답니다. 우로코다키는 이들에게 절대 탄지로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했으나 탄지로가 혼자서 해내야 되는 상황이 버거워 보여 자신들이 바위를 깼을 땐 둘이 함께 했다며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해주기 위해 그의 앞에 나타났던 거였죠. 그렇게 마코모에게 사람의 몸을 잠깐이나마 온이화시킬 수 있는 전집중 호흡에 대한 팁을 듣고 또 한 번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수련한 뒤 다시 한번 사비토를 꺾기 위해 그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날 사비토는 탄지로의 기운이 지난 날과 사뭇 다르자 이젠 목검이 아닌 진검을 꺼내들죠. 그렇게 수합을 겨룬 두 사람이었는데 마침내 탄지로의 검이 사비토에게 먼저 닿으며 승리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절대로 가를 수 없을 것 같던 바위가 반으로 쪼개져 있었는데요. 이와가 이제서야 환하게 웃는 사비토와 마코모. 귀살대 선별시험을 무사히 통과하라는 말과 함께 탄지로가 인사를 하기도 전에 이들은 다시 임무 수행을 위해 마을로 내려가 버렸고 이내 바위가 쪼개진 소리를 들은 우로코다키가 나타나 탄지로에게 수고했다며 정말 대단한 아이라고 지켜세워줍니다. 그날 밤 귀살대 선별시험을 위해 떠날 준비하는 탄지로. 우로코다키의 특식으로 배를 든든히 채우고 길었던 머리도 다시 단정히 자르고 또한 우로코다키의 제자의 상징인 고양이 가면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후 떠나기 전 네즈코의 상태를 살펴보는데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잠만 자고 있던 터라 이대로 네즈코가 죽는 게 아닌가 걱정됐지만 우로코다키가 잘 보살펴주겠다는 약속에 안심하게 되죠.あの時なぜ富岡さんが禰豆子を撃たずに鱗滝さんを教えてくれたのかはよくわからない。でも富岡さんのおかげで今の俺たちはいる。鬼殺隊に入隊すれば少なからず鬼の情報が手に入る。それが禰豆子を戻す方法を知る一歩だと俺は思う。そのためにも最終選別に合格しなければ。禰豆子兄ちゃんは
少し外に出ていくけどすぐに戻ってくるからな。いい子にして待ってるんだぞ。 이후 아침이 찾아왔고 탄지로는 네즈코를 꼭 인간으로 되돌리겠다는 다짐과 함께 선별 시험장으로 출발하는데 이때 탄지로가 괜히 사비토와 마코모의 안부를 전해달란 말을 해서 그들이 개입했다는 걸 알게 된 우로코다키가 나중에 이들에게 한 소리 하게 됩니다. 이후 선별 시험장에 도착한 탄지로 すごい。こんなに藤の花が咲く時期じゃないはずなのに。 이곳에는 탄지로와 같은 검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잔뜩 겁을 먹은 얼굴의 노란머리의 검사와 좋은 향을 잔뜩 내뿜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잠시 뒤 안내자 2명이 선별시험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는데요. 이곳에는 오니가 싫어하는 등꽃이 많지만 이 앞으로는 등꽃이 나있지 않아 오니가 가득하다며 그곳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은 후 제 발로 출구로 걸어 나오면 합격이라고 합니다. 죽거나 살아남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는 이곳. 탄지로는 네즈코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시험장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몇몇 잡오니와 마주친 탄지로는 처음엔 손발이 떨릴 정도로 긴장됐지만 한두 마리 목을 베다 보니 이제서야 본인이 강해진 것을 몸소 느끼고 자신감도 점점 차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정말 공포스러운 장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손도깨비가 검사들을 잡아먹는 광경이었습니다. 손도깨비는 50년이 넘게 이 시험장에서 서식했고 귀살대 후보자들을 잡아먹어 크기를 엄청 키웠고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데요. 즉 귀살대 시험을 보는 햇병아리들은 절대 이길 수 없고 마주치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존재였죠. 탄지로도 숨을 죽이고 손도깨비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지만 다른 귀살대 후보자가 손도깨비에게 당할 위기에 놓이자 비겁하게 도망칠 수가 없어서 결국 칼을 빼들게 됩니다. 이때 탄지로의 고양이 가면을 보고 우로코다키의 제자냐며 웃기 시작하는 손도깨비. 알고 보니 그는 고양이 가면을 쓴 사람만 열댓 명이나 먹어치웠다며 그들의 최후의 순간을 회상하며 비웃기 시작합니다. 화가 잔뜩 난 탄지로는 이성을 잃고 달려드는데 하지만 감정에 치우친 공격은 그의 호흡을 흐트려 놨고 결국 빈틈이 크게 생긴 탄지로는 큰 거 한 방 맞고 기절해버리죠. 결국 탄지로도 사망한 우로코다키의 제자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나 싶었는데 이때 막내 동생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기적적으로 깨어났고 이후 제대로 호흡을 가다듬어 보니 빈틈투성이의 상대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이윽고 손도깨비의 모든 패턴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혈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나 슬픔의 냄새를 풍기던 모습에 탄지로는 부디 성불하라며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게 날이 밝았고 시험에 합격한 대원들이 모두 모였는데 분명 20명 넘게 있던 인원이 탄지로 포함 단 4명만 남아있었습니다. 20人くらいいたのに。死ぬわ。死ぬ。ここで生き残っても結局死ぬわ。俺。 합격한 사람들은 곧장 귀살대원이 되었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된다며 자기 검으로 만들어질 재료를 직접 선택하라는데요. 한참 고민하던 탄지로는 주특기인 후각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기로 합니다. 이후 우로코다키의 집으로 복귀하던 탄지로 힘들고 배고프고 가족들도 보고 싶었지만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리지 못하면 모두 무의미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도착해보니 이게 웬걸 깨어난 네즈코가 바깥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네즈코! お前起きたのか! 네즈코 よく生きて戻った。 이후 우로코다키에게 네즈코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 그녀는 사람을 먹는 대신 잠을 잠으로써 기력을 보충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 넘도록 깨어나지 않았던 것이고 앞으로 다시 잠든다 한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게 된 것이죠.
보름 뒤 제작 완료된 탄지로의 1륜도가 배송되었고 곧장 검을 뽑아들고 보니 날의 색이 검정색으로 변합니다. 1륜도는 주인에 따라 검의 색깔이 변화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특유의 색으로 변하지만 탄지로만은 웬일인지 검정색이었고 우로코다키는 검정색이 흔한 경우는 아니고 표본이 너무 적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죠. 하지만 탄지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단 네즈코만 인간으로 되돌리면 뭐든 상관이 없었죠. 이때 검을 받고 나서 채 10분도 안 돼 상부에 지령이 날아옵니다. 毎夜毎夜少女が消えている 북서쪽 마을에서 매일 밤 소녀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곧장 그곳으로 향해 혈기를 처단하라는 임무였죠. 곧장 북서쪽 마을로 향할 준비하는 탄지로. 떠나기 전 탄지로에게 키부츠지 무잔에 대해 설명하는 우로코다키인데요. 무잔은 모든 혈기의 원흉이라며 네지코가 혈기가 된 이유도 아마 무잔의 짓일 것이고 언젠가 무잔에게 도달할 날이 오면 네지코를 인간으로 되돌릴 방법도 알 수 있을 것이랍니다. 또한 탄지로가 생각한 것보다 네지코는 훨씬 강할 것이라며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될 존재는 아니니 융통성 있게 임무를 잘 해결하라 말하죠. ネズコこれからはいつも一緒だからな 이후 북서쪽 마을에 도달한 탄지로. 마을 입구에서 누가 봐도 상태가 좋지 않은 사내를 만나는데요. ちょっとお話を聞きたいのですがいいですか 알고 보니 이 남자 야밤에 돌아다니다가 자신의 약혼녀를 눈앞에서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의 안내를 받아 실종 장소로 가보니 희미하게나마 혈기의 냄새가 나고 있었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탐색을 하던 탄지로는 마침내 냄새가 가장 짙은 곳을 찾아내 검으로 찔러보는데 ここだ 역시나 그곳엔 혈기가 있었고 실종된 약혼녀를 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そうかこの鬼は地中に潜ることができるのか 이 혈기는 왜 방해하냐며 여자의 신선도가 떨어지니 얼른 먹어야 된다고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먹어치운 여성들이 남긴 비녀를 마치 자랑하듯이 보여줬고 그제서야 이 마을의 젊은 여성들이 사라지는 이유를 깨닫는 탄지로였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탄지로와 네즈코는 화가 잔뜩 났고 탄지로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 이들을 상대합니다. 그런데 탄지로는 네즈코를 지켜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죠. 하지만 오히려 네즈코가 자기보다 더 잘 싸우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우로코다키의 말대로 네즈코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제서야 혈기들을 하나둘 제압하기 시작했죠. その面に刀開けてやるわねじれうぜ妹に触るな 그렇게 마지막 혈기의 본체만 남았고 탄지로는 혈기들의 왕 키부츠지 무잔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 그를 신문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일까 갑자기 극도로 공포스러워하는 혈기였는데요. 喋ってはいけない私のことを誰にも喋ってはいけない喋ったらすぐにわかる私はいつも君を見ている言えない言えない言えない言えない言えない言えないんだよ 결국 살겠다고 발광하다가 탄지로에게 목을 베이고 맙니다. 何も聞き出せなかった禰豆子寝てる傷を回復するための眠りかごめんなもう少し待ってくれ兄ちゃんがきっと人間に戻してやるからな 이후 동이 텄고 남자는 약혼자를 다시 찾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펑펑 흘리며 탄지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데요. 반면 탄지로는 무잔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鬼物人無惨俺はお前を絶対に許さない絶対に 하지만 그럴 시간도 잠시 임무가 끝났다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챈 상부에서 까마귀를 보내 탄지로에게 아사쿠사로 향하라고 전하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잠도 한숨 못 잤는데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싶죠. 그렇게 아사쿠사란 도시로 향한 탄지로. 도시를 아예 가본 적이 없던 그는 밝고 시끄러운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있었는데요. 밤인데도 밝고 사람들도 많고 맛있는 냄새도 나고 시골 출신 탄지로에겐 한없이 어지러운 곳이었죠. めまいがするあっち行こう禰豆子 결국 외진 곳으로 가 우동 한 그릇 하는 탄지로. 그런데 이때 익숙한 냄새가 그의 코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この匂いどうして突然こんなところで鬼物人無惨
냄새의 원흉을 쫓아 도시 한복판을 달리는 탄지로 이후 냄새를 풍기는 장본인을 찾아내는데 음? 鬼物人無惨。お父さん誰？ 놀랍게도 무자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평범한 시민인 척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칼을 휘둘렀다간 오해를 살게 뻔했지만 그렇다고 눈앞에서 무잔을 놓아줄 수도 없었는데 이때 무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지나가는 남성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자신의 피를 주입했고 남자는 곧장 혈기로 변해 날뛰기 시작합니다. あなたどうしました？ 결국 탄지로는 이 난장판을 수습한다고 무잔을 놓치고 말죠. 鬼物人無惨。俺はお前を逃がさない。地獄の果てまで追いかけて必ずお前の首に刃を振る。絶対にお前を許さない。 あの耳飾り 이후 소란스러움에 출동한 공안은 탄지로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그를 체포하려는데 하지만 탄지로가 순순히 체포당한다면 오니로 변한 이 아저씨가 미쳐 날뛸 것이 뻔한 상황. 이때 갑자기 오니의 혈기술이 탄지로의 주위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탄지로는 공격당하는 줄 알고 잔뜩 경계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 혈기술은 타마요라는 여성이 펼쳐놓은 것으로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음에도 혈기술을 쓰고 혈기 특유의 냄새도 나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타마요는 무잔에게 반기를 든 혈기였고 최종 목표는 그를 없애는 것이라고 합니다. 탄지로가 오니로 변한 사람을 보고도 인간이라 불러주고 그를 구하려는 모습을 보고 감명받아 탄지로에게 조력할 마음을 먹었던 것이었죠. 私の診療所にご案内します。一緒に来ていただけますか？ 한편 홀로 골목길로 향한 무자는 아까 봤던 탄지로의 귀걸이가 꽤나 신경 쓰였는데요.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무자는 그와 똑같은 귀걸이를 하고 있었던 요리이치라는 남성에게 팔다리가 모두 절단나고 죽을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자는 생전 처음 공포라는 것을 느꼈고 이후 요리이치가 늙어 죽을 때까지 절대로 어디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아직까지도 그 굴욕적인 기억을 마음 깊숙이 담아두고 있던 그였는데 그와 똑같은 귀걸이를 하고 있는 남자가 나타나니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골목길에 있던 사람 2명을 순식간에 자기 부하로 만들어 탄지로의 미행을 붙이게 됩니다. 한편 타마요의 아지트로 안내받은 탄지로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현재 아사쿠사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타마요는 원래 무잔의 최측근이었으나 무잔이 요리이치에게 당한 뒤 그에게서 벗어났고 사람인 척하며 의사로서 인간들을 치료해 주었고 동시에 본인의 몸을 인간의 피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개조해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겐 돈 대신 소량의 피를 채취했으며 그걸 조금씩 먹으며 살아왔다죠. 또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들의 동의하에 오니로 만들었고 그렇게 오니가 된 이들 중 하나가 바로 옆에 있던 타마요의 조수 유시로였습니다. 탄지로는 타마요에게서 거짓 하나 없는 진실의 냄새가 나자 그녀를 신용할 수 있다고 판단, 단도직입적으로 오니가 된 사람을 인간으로 되돌릴 수 없냐고 물어보는데 타마요는 아직은 없지만 어떤 병이든 치료할 방법은 있다며 앞으로 마주하게 될 오니들의 피를 채열해 자신에게 보내주면 치료제를 빨리 만들 수 있을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때 타마요의 병원이 웬 오니들에 의해 습격당하는데요. まずい。捨てろ。矢幅の言う通りじゃ。何もなかった場所に建物が現れたぞ。 巧妙に物を隠す血気術が使われていたようだな。 그들의 정체는 무잔의 수하인 야마와 스사마루 자신들을 12귀열이라 칭하는데 12귀열이란 무잔의 직속수와 12명을 칭하는 말로 압도적으로 전투력이 높은 상현 6명과 상대적으로 상현보다 떨어지는 하현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직 귀살대 햇병아린 탄지로가 벌써부터 그 강한 12귀열과 마주하게 됐던 것이죠. 여자 쪽 혈귀는 공을 이용해 탄지로를 공격하는데 공이 움직이는 방향을 예측할 수 없어서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시로가 자신의 눈을 빌려주겠다며 탄지로의 이마에 웬 부적을 붙여주는데 이때부터 공의 궤적이 보이기 시작했고 덕분에 여자 혈귀의 팔을 모두 잘라낼 수 있었는데 하지만 역시 12개월이기 때문일까 팔이 금방 자라나 버렸습니다. 여기서 유시로가 여자 쪽은 자신과 네지코가 맞겠다 하고 탄지로는 자연스럽게 남자 쪽과 싸우게 되는데 부적 덕분에 공격 루트가 보인다 해도 너무 많은 화살표 때문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 결국 탄지로는 평소보다 조금 무리해서라도 모든 기술을 동원해 한 방에 끝내기로 하죠. そろそろ死ね。ねじ巻きて。ねじれ
せぬわ。刀が重い。だけど二の型はい地獄必ず取ってみせる。少しでも早く薬を完成させるためにどんな鬼とも戦って勝つ横水車。마침내 야바의 목을 베어내는 데 성공한 탄지로였지만 야바는 몸이 소멸하기 직전까지 어떻게든 탄지로에게 복수하려 혈기술을 시전합니다. 今まで食らった矢印で一番強い力で引かれる技を放って受け身を取らないと体がぐちゃぐちゃだ。地の型打ちよ。出せ技を出せ。こんなところでやられるな。水車タクツモ水面切れ雫波紋月ねじれるぜ。겨우 살아남았지만 갈비뼈가 부러져서 움직일 수가 없는 탄지로 네즈코 쪽을 걱정하며 어떻게든 기어가려 하지만 이쪽은 이미 여자 혈기가 타마요의 설전에 넘어가 무잔의 이름을 발설해버렸고 결국 함부로 무잔의 이름을 입에 담은 그녀는 실시간으로 무잔에게 끔찍하게 처형당하고 말죠. 그렇게 무사히 12개월 처치에 성공한 탄지로. 그런데 타마요가 이들의 누나를 보더니 12개월은 눈에 한자가 박혀있는데 이들은 없다며 그냥 일반 혈기였다고 합니다. 그런 타마요는 조용히 이들의 혈액을 채취해갔고 탄지로는 12개월이 아님에도 버거웠다는 점에서 놀랐지만 한편으로 무잔이 이들에게 12개월이 되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귀살대와의 싸움을 붙였지만 결국엔 잔인하게 처형시키는 악독한 모습을 보며 무잔에 대한 혐오감은 더욱 커지고 있었죠. 이후 날이 밝았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타마요는 무잔에게 너무 노출된 것 같다며 이곳을 떠나겠다는데 그러면서 이외의 제안을 하는 타마요였는데요. 禰豆子さんは私たちがお預かりしましょうか。絶対に安全とは言い切れませんが戦いの場に連れて行くよりは危険が少ないかと。그렇게 꺽쇠 까마귀가 알려주는 다음 행선지 남남동으로 향하는 탄지로. 그곳에 있는 대저택에 혈기가 서식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잠입해서 혈기를 제거하라는 임무였습니다. 이후 남남동으로 향하던 도중 선별시험에서 만났던 노란머리 남성을 발견하는데 あれは頼む頼む頼む結婚してく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탄지로가 여성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길가에 노란머리 남자가 웅크리고 있길래 말을 걸었더니 이러고 있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탄지로는 여성을 보내줬고 이에 반발한 제니치가 뭐라 말을 하는데 お前責任取れよ。お前のせいで結婚できなかったんだからなんか喋れよ。 제니치는 자신이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곧 죽을 것이라며 아주 발광을 하는데요. 탄지로는 아무리 그래도 남을 난처하게 해선 안 된다고 잘라 말하죠. 이후 서로 통성명을 한 뒤 함께 임무 장소로 향하게 되는데 혈기의 냄새가 진하는 곳을 찾아가 보니 그곳에 대저택이 있었고 근처에 웬 2명의 아이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물어보니 밤길을 걷는 도중 같이 있던 형이 괴물에게 납치되어 저택에 끌려갔답니다. 탄지로는 자신이 형을 구해주겠다며 네즈코가 들어있는 상자를 아이들 근처에 두고 제니치와 함께 저택에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제니치가 무섭다며 시끄럽게 굴기 시작했고 밖에 있던 아이들도 상자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무섭다며 쫓아오는 바람에 탄지로는 임무에 집중할 수 없었는데 이때 웬 장구 소리가 들리더니 방의 위치가 바뀌어버렸고 소리가 날 때마다 계속해서 위치가 이동됐는데요. 이윽고 이 저택의 주인 쿄우가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원래 12개월이었으나 다른 혈기에게 자리를 박탈당했고 그 충격에 이 저택에 아지트를 두고 근처의 사람들을 모조리 납치하고 먹어치우고 있었죠. 탄지로가 아무리 어그로를 끌어도 혼자서 중얼거릴 뿐 별 반응이 없었고 결국 먼저 달려들어보는 탄지로였지만 그가 장구를 톡 치니 방의 중력이 바뀌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웬 멧돼지 가면을 쓴 이상한 녀석이 나타나더니 저돌맹진을 외치며 쿄우가이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쿄우가이는 장구를 몇 번이고 계속 쳤고 결국 다른 방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한편 제니치는 겁을 잔뜩 먹은 채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최대한 용기 내어 일단 돌아다녀보는 제니치. 그러다가 어느 큰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すみません善一さんうわー合図をしてくれよ。話しかけるなら急に来ないでくれよ。だから極力静かにした方がいいって思うの俺はどう？子供だ。舌触りが良さそうだ。ほらこら出たじゃないでも俺が守ってあげなきゃ。お前のノーズを耳からじるりと吸ってやるぞ。善一さん寝ている。死ね。善一さん雷の呼吸一の型霹靂一閃。いやー死んでる。 제니치가 기절할 때 강해지는 이유는 무의식 중에 자신이 원하는 멋진 모습이 떠오르고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네요. 한편 정체불명의 멧돼지 가면 사나이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혈기를 닥치는 대로 베어내고 있었고 여전히 이상한 사자성어를 외쳐대고 있었습니다. 한편 뭔가 단서가 더 필요했던 탄지로는 냄새를 따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한방의 문을 열어보니 남매들이 찾던 형 키요시가 무사히 살아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니 혈귀에게 잡혀왔을 때 자신을 누가 먹을 건지를 두고 3명의 혈귀가 싸우는 모습을 봤다는데요. 싸우는 이유는 키요시가 희귀혈을 갖고 있다는 이유였는데 희귀혈을 갖고 있는 인간을 먹으면 한 번에 보통 인간 50에서 100명분의 영양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아마 이때 희귀혈은 지금의 RH- 혈액을 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셋이 싸우다가 후가이가 장구를 떨어뜨렸고 키요시가 그 장구를 훔쳐서 한 방 쳐보니 칠 때마다 방이 바뀌어 지금까지 어찌어찌 살아남았다죠. 탄지로는 키요시가 해준 말을 근거로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렇게 혼자 방을 나와 무작정 뛰어나가니 예상대로 쿄우가이와 마주치게 되는 탄지로였습니다. 見つけたぞ進みの鬼。 쿄우가이의 공격 패턴은 단순했습니다. 왼쪽에 달려있는 장구를 치면 방이 왼쪽으로, 오른쪽 것을 치면 그 반대로 되는 형태였죠. 하지만 이전 전투에서 당한 갈비뼈 부상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탄지로는 제대로 싸우는 것이 불가능했고 어떻게든 호흡법으로 버티며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외치는데요. 그런 탄지로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던 쿄우가이였습니다. 인간 시절 소설가를 꿈꿨던 그는 이곳저곳 자신의 원고를 제출하며 능력을 인정받기 바랬지만 원고를 받아든 편집자들은 하나같이 그냥 장구나 치며 살아라, 재능이 없으니 포기하라 라는 등 나쁜 말만 해댔고 결국 인간의 삶과 소설가의 꿈을 포기하고 혈기가 된 그는 자신을 비꼬았던 편집자들을 모두 죽이고 말았지만 쉽게 포기한 자신과 다르게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탄지로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아 심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탄지로는 그런 찰나에도 효율적인 호흡법을 깨달아 한층 성장 중이었고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로코다키가 말해줬던 꿀팁이 생각나게 되죠. 水はどんな形にもなれる。 그렇게 물의 호흡을 변형시킨 변칙 기술로 쿄우가이의 목을 베는 데 성공한 탄지로. 소멸하기 직전 쿄우가이는 인정받지 못했던 결핍 때문일까 마지막으로 탄지로에게 질문 하나 던집니다. 小生の血気術はすごいか。すごかった。でも人を殺したことは許さない。そうか。
그렇게 생전 처음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쿄가이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소멸해버립니다. 탄지로는 그의 몸통이 없어지기 전에 혈액 샘플을 채취했고 곧장 타마요 전용 쿠팡 고양이가 나타나 이를 챙겨가죠. 이후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온 탄지로는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되는데 제니치가 멧돼지 가면에게 뚝가 맞고 있었고 그 와중에 탄지로의 상자를 어떻게든 지켜낸 제니치의 모습이었습니다. これ以上俺の邪魔をするならお前ごと箱を串刺しにしてやる。やめろ。うわー、音、頭骨割れてない？え、女？顔？なんだこら、俺の顔に文句でもあんのか。君の顔に文句はない。こじんまりしていて色白でいいんじゃないかと思う。殺すぞてめえ、かかってこい。ダメだ、もうかかっていかない。おいてこっぱち、俺の名を教えてやる。橋平伊之助だ、覚えておけ。どういう字を書くんだ？俺は読み書きができねえんだよ。名前はふんどしに書いてあるけど。倒れた。多分脳震盪だ。俺が力いっぱい頭突きしたから。怖っ。炭治郎頭から血も出てないし、どんだけ頭固いんだ。 이노스케가 기절한 이후 저택에 있던 모든 시신들을 옮겨 윷자리를 만들어주던 탄지로, 이후 눈을 뜬 이노스케였는데 이를 목격한 탄지로가 도와달라고 하자 이노스케는 이미 죽은 사람을 묻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하찮게 여기지만 탄지로가 이를 부상이 심해서 못하는 거라고 받아들이자 자존심과 경쟁심이 매우 강한 단세포 그 자체 이노스케는 의도치 않은 탄지로의 도발에 자존심이 상해 100명이든 200명이든 묻을 수 있다며 도와주게 되죠.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모두를 묻어준 탄지로 일행, 3남매들을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낸 뒤 꺽쇠 까마귀가 안내하는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데 그곳엔 대문에 등꽃 모양이 그려진 집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제서야 상부에서 휴식하란 명령이 내려온 것이었는데요. 등꽃 문양이 새겨진 집은 혈귀 사냥꾼 덕분에 살아남은 일족이라 귀살대가 찾아오면 무상으로 돌봐준다고 하네요. 그렇게 주인장 할머니의 안내에 따라 옷을 갈아입고 간만에 만찬을 즐기는 이들이었죠. 이후 의사 진찰 결과 셋 다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게 되고 이곳에서 완치될 때까지 지내게 됩니다. 出てこようとしてる。出てこようとしてる。大丈夫だ。出たー。ん？は？善逸、禰豆子は俺の。炭治郎、お前。いいご身分だな。こんな可愛い女の子連れて毎日ウキウキ旅してたんだな。俺の長たちを返せよ。俺はな、お前が毎日腕女の子とイチャつくために頑張ったわけじゃない。そういや、俺の結婚を邪魔した罪と松竹を返した罪もあったな。鬼殺隊よ、なめるんじゃねえ。 네즈코가 탄지로의 애인인 줄 알았던 제니츠. 오해를 푼 뒤 제니츠는 네즈코에게 잘 보이려고 굽실대고 이노스케는 한판 붙자고 들이받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의사에게서 완치 판정을 받은 세 사람, 몸이 낫자마자 역시나 꺽쇠 까마귀가 날아와 다음 임무 장소인 나타구무산으로 향하란 지령을 전달합니다. 이동하는 도중 이노스케는 왜 할망구가 자기들에게 잘해주는 건지, 왜 우리의 무운을 빌어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계속해서 사회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이노스케가 어렸을 적부터 사람이 아닌 야생에서 멧돼지들에게 길들여진 영향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어느 누구와 친구가 돼본 적이 없어서 누구에게든 반말을 하고 강해 보이면 일단 달려드는 성향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해가 떨어지고 나타구무산 입구에 도착한 탄지로 일행. 그런데 제니치가 무서워서 더 이상 못 가겠다며 바닥에 눌러앉는데요. 이와 동시에 한 귀살대원이 산속에서 기어나오는데 助けて。大丈夫か？どうした？助けてくれー。おい、今のって。 둘은 정의감에 차올라 앞으로 달려가 버렸고 겁의 한계치에 도달한 제니츠는 결국 혼자 남겨져 버리고 맙니다.
이후 산을 수색하던 탄지로와 이노스케는 웬 거미줄이 잔뜩 걸려있는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그러다가 대뜸 이노스케에게 같이 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 탄지로였는데 사회성이 떨어지는 이노스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했지만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있었죠. 이때 주변을 배회하는 대원을 발견한 탄지로가 자신의 계급이 게임을 밝히며 말을 걸어보는데 이 대원은 너 같은 애들이 아무리 와도 소용없다며 자신을 포함한 10명의 대원들이 까마귀의 지령을 받고 왔지만 갑자기 대원들끼리 칼을 뽑아 서로를 베는 이상현상이 벌어졌고 결국 대부분의 대원들이 죽어버렸답니다. 잠시 뒤 이 남자의 말대로 칼을 들고 있는 귀살대 대원들이 등장했고 탄지로 일행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등 쪽에 허술한 냄새를 감지한 탄지로가 칼을 휘둘러 보니 이들에게 묶여있던 실이 떨어져 나갔죠. 알고 보니 대원들이 누군가가 엮어놓은 실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던 겁니다. 파회법을 알게 된 탄지로는 열심히 실을 제거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혈귀 루이가 모습을 僕た 드러냅니다. ち家族の静かな暮らしを邪魔するな。浮いてる。いや、糸の上に立ってるんだ。お前らなんてすぐに母さんが殺すから。母さん。誰にも邪魔はさせない。僕たちは家族5人で幸せに暮らすんだ。僕たちの絆は誰にも切れない。 그 말을 들은 탄지로는 엄마 혈귀가 실을 내뿜고 있다고 판단, 이노스케에게 그녀의 위치를 찾아달라 요청하고 獣の呼吸七の型空間式か見つけたそこかあっちだビンビンに感じるぜ 한편 실을 내뿜고 있던 엄마 혈귀 그걸 본 루이는 왜 이렇게 처리하는 속도가 늦냐며 빨리 하지 않으면 아빠에게 이르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들이 가족인 건 알겠는데 왜 이런 상하관계가 형성됐는지는 알 수 없었죠. 한편 엄마 혈귀의 위치를 파악한 탄지로 일행 곧장 그곳으로 향하는 도중 웬 수문장이 이들의 앞을 막아서는데 이 녀석은 머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쓰러뜨릴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 하지만 탄지로는 상대가 목이 없는 만큼 데미지만 주면 될 거라 판단했고 탄지로는 하단, 이노스케는 상단을 베어버리니 괴물을 손쉽게 쓰러뜨릴 수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근처에 엄마 혈귀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이노스케가 탄지로를 그쪽 방향으로 높게 던져버렸고 이노스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한 탄지로가 엄마 혈귀를 향한 마지막 일격을 준비합니다. 水の呼吸。殺される、首を切られる。考えて考えるのよ。一の型。でも死ねば解放される。楽になれる。水の呼吸。5の型。寒天の銃。優しい雨に打たれているような感覚。少しも痛くない、苦しくもない、ただ暖かい。こんなにも穏やかな死が来るなんて。これで解放される。 사실 이 혈귀는 진짜 루이의 엄마는 아니고 루이가 만든 가족놀이의 구성원일 뿐이었습니다. 과거 인간 시절에 겪었던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루이는 적당한 혈귀들을 자신의 부하로 삼고 가족의 역할을 강요했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루이나 아빠 혈귀가 가혹하게 학대를 했으며 이 때문에 찍소리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했던 엄마 혈귀였죠. 그렇게 지쳐만 가던 엄마 혈귀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생각했고 마침 혈귀 사냥꾼의 검이 다가오자 저항은커녕 마치 해방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오히려 죽음을 반기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한편 혼자 남겨진 제니치는 생각해보니 탄지로가 네즈코를 데려갔다는 것을 깨달았고 あいつ炭治郎禰豆子ちゃん持ってったなんで俺の大切な禰豆子ちゃん持ってってんだとんでもねえ炭治郎だ 그렇게 네즈코 하나만 보고 두려움을 떨쳐냈나 싶은 제니치였지만 もううるさいよじっとしてて 거미 혈귀를 피해 일단 멀리 도망쳐보는 제니츠. 하지만 그곳엔 더 처참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사람을 거미화시키는 형혈귀의 작업장이었죠. でかいわでかすぎるよ手を見てみなはあ手が何さ
알고 보니 제니치가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쥐도새도 모르게 새끼 거미들에게 물리고 있었고 이미 독이 상당히 퍼져 있었으며 30분 뒤면 거미로 변할 거라 하죠. 그러면서 거미로 변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형 거미였는데 덕분에 제니치의 두려움은 점점 한계점에 임박하게 됩니다. 이전에 저택에서 기절한 뒤로 또다시 기절해버린 제니츠. 형 혈귀도 분명 오니 사냥꾼이란 놈이 무섭다는 이유로 뒤집어져 기절해버리자 당황하는데 제니치의 진가는 기절할 때 나오는 법이죠. 이번에도 알 수 없는 힘 덕분에 움직일 수 있는 제니츠였습니다. 雷の呼吸一の型なんで空気が揺れる。人間風情が。霹靂一閃一つのことを極めろ。6円형 혈귀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한 제니치였지만 독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 그는 자신의 한심함을 자책하면서도 혹시 몰라 호흡법을 이용해 독이 퍼지는 것을 최대한 늦췄는데 그것이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もしもーし。 거미로 변해가던 제니치의 앞에 나타난 연보라색의 기운을 잔뜩 머금은 여성 검사. 그녀는 호흡법 덕분에 아직 거미가 되지 않았다며 칭찬해주고 왕따시만한 주사기로 해독제를 놓아주고 제니치는 살았다는 안도감 때문일까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맙니다. 한편 탄지로와 이노스케는 혈귀의 냄새를 쫓던 도중 누나 혈귀를 마주쳤고 그를 쫓아가려는 순간 웬 듣도 보도 못한 괴상한 모습을 한 아빠 혈귀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 괴물은 별다른 혈기술이 없음에도 매우 강했고 팔조차 박히지 않는 엄청난 내구력을 지녔죠. 결국 탄지로는 아빠 혈귀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마는데 伊之助死ぬな。俺が戻るまで死ぬな。そいつは重力好きだ。俺が戻るまで死ぬな。死ぬな。絶対に死ぬな。 이노스케는 뭐라도 해보려 하지만 혼자 남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부상당한 곳이 아파오기 시작했고 이때 여기 오기 전 하열매가 말한 무운을 빈다는 말이 생각난 이노스케. 俺は鬼殺隊の橋平伊之助だ。かかってきやがれコミクソが。 그렇게 다시 자신감을 되찾고 최후의 일격을 날려보는데 俺の家族に近づくな。 모든 것을 건 일격이 불발됐고 빈틈이 생겨버린 이노스케는 결국 머리를 잡혀버렸고 심지어 칼도 부러져 더 이상 저항이 불가능했는데요.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기 때문일까 지난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죠. 水の呼吸死の型死 이 사람의 정체는 1화에서 네즈코와 탄지로를 도와줬던 귀설대의 수주 토미오카 기유였습니다. 그 모습에 완전히 반해버린 이노스케였는데요. 근데 역시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그는 자기 상관도 못 알아보고 막말을 시전하는데 하지만 기유가 말하길 아빠 혈귀는 12개월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꽤나 큰 부상을 당한 이노스케를 나무에 묶어버리며 강제 휴식하게 만들어버리는 스윗함을 보여주죠. なんだこれ縛られてる。己の怪我の程度もわからない奴は戦いに関わるな。 聞こえねえよ。ハエンタよ歩くな。 한편 아빠 혈귀가 던져버리는 바람에 먼 곳까지 날아와버린 탄지로 다시 이노스케 쪽으로 합류하려다가 아까 봤던 루이와 루이의 누나를 마주치게 되는데 루이는 이 와중에도 가족놀이에 집착하는 중이었고 누나 혈귀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학대 중이었는데요. 탄지로는 그냥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괜히 루이의 말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가족이나 동료는 신뢰의 냄새가 나지만 너희에겐 공포와 증오의 냄새가 난다며 가짜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루이의 뇌관을 건드려버렸는데요. 그의 가족놀이는 그가 살아 숨쉬는 이유 그 자체였지만 제3자가 자신의 행동을 가짜라 칭하니 도대체가 용납할 수 없었죠. お前今なんて言ったの。
보통 인간이었다면 공포에 질려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 채 최후를 맞이했겠지만 탄지로는 이 와중에도 루이의 빈틈을 찾아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었고 그나마 가능성이 보였던 틈으로 기술을 시전해보는데 칼이 두둥강 나고 오히려 실의 얼굴이 그여버리는 탄지로였는데요. 결국 더 이상 실을 가를 수가 없었고 루이의 공격에 당할 위기를 맞는 탄지로였는데 이때 탄지로 대신 루이의 공격을 대신 맞아주는 네즈코였습니다. 네즈코의 팔다리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이었고 탄지로가 맞았으면 아마 과다출혈로 죽었을 것인데요. 이 광경을 본 루이는 진심으로 감동해버리죠. 여동생이 오빠를 위해 몸을 던졌다며 저것이 진정한 유대라 판단, 결국 네즈코를 갖고 싶다 라고 생각해버립니다. 탄지로 입장에선 말이 안 되는 제안이었죠. 탄지로가 검을 들게 된 이유가 바로 네즈코 때문이었으니까요. 오히려 가족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루이에게 더 반감이 들 뿐이었습니다. 威勢がいいな。できるならやってごらん。十二気づきである僕に勝てるならね。加減の5。やっぱりこの強さ、この子が本物の十二気づき。僕はね、自分の役割を理解してない奴は生きている必要がないと思っている。お前は僕に妹を渡して消える役だ。それができないなら死ぬしかないよ。勝てないからね。嫌な目つきだね。メラメラと。愚かだな。もしかして勝つつもりなのかな。열받은 탄지로가 덤벼들지만 전혀 상대가 되지 못했고 이젠 아예 대놓고 목을 갖다 대는 루이였지만 칼이 목에 박히지도 않는 충격적인 실력 차이가 났습니다. 결국 탄지로는 최후의 발악으로 물의 호흡 제10평을 준비하는데 水の呼吸、竜の肩。無駄だよ。切れた。このまま距離を詰めていけば。ねえ、糸の強度はこれが限界だと思ってる。技術、国士。もういいよお前は。さよなら。ダメだ。この糸は切れない。まだ回転が足りない。さっきの糸とはまるで違う匂いだ。絶対負けるわけにはいかないのに。死ぬ。負ける。死ぬ。 죽기 직전의 상황이 다가오자 지금까지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탄지로. 하지만 그 주마등의 끝에 아버지가 해줬던 말이 떠오릅니다. 炭治郎、呼吸だ。息を整えて火の神様になりきるんだ。正しい呼吸ができるようになれば炭治郎もずっと舞えるよ。寒さなんて平気になる。火の神神楽。演武。走れ炭治郎、走れ。見えた、月の糸。届け。禰豆子、起きて。禰豆子、今の禰豆子ならできる。頑張って。お兄ちゃんまで死んでしまうわよ。技術バケツ。僕ら僕の首は糸より硬い。切ることはできない。俺と禰豆子の絆は誰にも。引き裂けない。勝った。
血の匂いが濃くなった。死んでないのか。首を切ったのに。僕に勝ったと思ったの？かわいそうに。哀れな妄想して幸せだった？僕は自分の意図で首を切ったんだよ。お前に首を切られるより先に。もういい。お前も妹も殺してやる。こんなに腹が立ったのは久しぶりだよ。立て、早く立て。呼吸を整えろ。急げ、早く。何の未練もなくお前たちを刻めるよ。血気術、あやめかご。焦るな、息を乱すな。落ち着け、落ち着けば。腕が上がらない。인간 시절 루이는 툭 하면 쓰러져 버리는 병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잔이 나타나 자신의 피를 마시면 건강해진다 유혹하였고, 순진하던 루이는 이를 받아들여 혈귀가 되었죠. 그렇게 건강해진 자신의 몸을 보고 부모님이 기뻐해 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사람을 먹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게 됩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부모님의 모습에 실망한 루이. 그러던 어느 날 자고 있는 자신을 죽이려는 부모의 행동을 목격하는 그는 결국 자기 손으로 부모님을 죽이는 폐륜을 저지르고 마는 데요. 하지만 어머니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 미안하다 라는 유언을 남기자 그제서야 부모님이 왜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깨닫는 그였죠. 사실 루이가 사람을 죽였다는 죄를 함께 짊어지기 위해 루이를 죽이고 부모도 함께 죽어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소중한 인연인 가족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매일 후회하며 살던 루이. 그렇게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 죄책감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점점 자신이 했던 행동을 합리화하기 시작했고, 가족이 없다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가족놀이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가짜 가족을 만들어도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고, 결국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도 알 수 없게 될 지경까지 왔다가 죄욕을 맞고 말았습니다. 暖かい日の光のような優しい手。 그렇게 다시 재회하게 된 탄지로와 기우. 하지만 서로의 안부도 물을 틈도 없이 시노부가 현장에 나타납니다. 기우가 혈귀인 네즈코를 보호하는 행동을 하자 의문을 제기하는 시노부. 動けるか。動けなくても根性で動け。妹を連れて逃げろ。富岡さん、すみませ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렇게 부상당한 것도 잊고 열심히 뛰던 탄지로였지만 그 순간 선별시험에서 봤던 여자아이가 탄지로를 한방에 기절시켰고, 결국 네즈코가 큰일에 처하나 싶었는데 자신의 몸을 작게 만들어 공격을 회피하는 센스를 보이는 네즈코였죠. 하지만 여자아이 쪽도 보통이 아니어서 금방 따라잡히지만 이때 상부에서 탄지로와 네즈코를 생포하란 명령이 떨어져 간신히 살아남게 됩니다. 이후 탄지로가 깨어난 곳은 귀살대 본부였고, 그는 귀살대 대원이 혈귀를 데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모든 주들이 보는 앞에서 즉결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주들은 각자의 의견을 밝히며 탄지로의 처분을 논의합니다. 염주 랭고쿠 교주로는 탄지로를 혈귀와 함께 참수해야 된다 하고, 음주 우주이 텐겐도 교주로의 의견에 동의하며 본인이 화려하게 참하겠다며 한술 더 뜨고 있었죠. 한편 여린 마음을 가진 연주 미츠리는 이들을 가엾이 여겨 반대 의견을 내고 싶었지만 주들 중 막내급이었던 그녀는 눈치만 보게 됐고, 암주 교메이도 이들을 가엾이 여기지만 처형에는 반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는 하늘을 보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뻥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가 오히려 기우의 대율 위반을 지적하며 기우도 함께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수주 토미오카 기우는 그저 아무 말 없이 큰 어르신이 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도 충주 코초우 시노부는 일단 탄지로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려 합니다. 탄지로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거짓 하나 없이 얘기하지만 애초에 혈귀가 사람을 먹지 않는다는 것부터 의심됐던 주들은 하나같이 거짓말이라며 몰아세우고 있었는데요. 이때 네즈코가 든 상자를 들고 나타난 풍주 사nem이 마찬가지로 헛소리하지 말라며 자기 멋대로 네즈코를 상처 입히는데
네즈코가 다치자 정신이 나가버린 탄지로 자신의 돌머리를 이용해 사네미에게 박치기를 시전해버리고 사네미는 그 충격에 결국 쌍코피가 터지고 말죠. 그렇게 일이 크게 벌어지려던 찰나 귀살대의 큰어르신 우부야시키 카가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큰어르신은 곧장 우로코다키가 보낸 서신을 읽어주는데요. 우로코다키가 지금까지 봐왔던 탄지로와 네즈코에 대한 모든 것을 적었고 결론은 만약 네즈코가 사람을 먹었을 때는 탄지로와 기우 그리고 본인까지 할복하겠다며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네즈코의 보증을 서준 그들이었죠. 또한 큰어르신은 그 누구도 마주치지 못했던 무잔을 탄지로가 만났다며 그가 겪은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는 더욱 탄지로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되었죠. 그럼에도 사네미는 큰어르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려 합니다. 탄지로는 그렇다 쳐도 혈귀는 죽여야 된다며 결국 자신의 손을 빼어 네즈코의 눈앞에 갖다 대는 이지선다를 걸어버렸고 네즈코는 침을 질질 흘리며 이성과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데 결국 아예 고개를 돌리며 인간의 피를 거부한 네즈코. 이 광경을 본 주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큰어르신은 그럼에도 아직 탐탁치 않아 하는 주들이 있으니 탄지로에게 앞으로 계속 증명해 나아가라 부탁합니다. 반면 네즈코는 사네미에게 화가 많이 난 듯한데 앞으로 둘의 사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후 탄지로는 시노부의 의견에 따라 몸이 다 나을 때까지 나비저택에서 머물게 되는데 나비저택은 시노부의 집이자 귀살대 전용 병원이었습니다. 이곳엔 귀살대원은 아닌 아이들 몇 명이 저택 사용인 겸 간호사로 일하는 중이고 귀살대원 중에서는 시노부를 포함해 그녀의 언니 카나에 그리고 동생 카나오가 일하고 있었죠. 탄지로는 카나오를 자세히 보니 최종 선별 시험에서 만났던 사람이란 걸 깨닫게 되는데 하지만 나타구무산에서 제압당했을 땐 워낙 정신이 없어서 누군지 몰랐던 듯합니다. 이후 병실에 들어와 보니 죽은 줄 알았던 제니츠, 이노스케와 재회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 셋은 꾸준히 함께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장면이었죠. 그렇게 2주 동안 푹 쉬고 시노부의 제안으로 기능 회복 훈련을 시작한 탄지로 일행. 훈련을 주도하는 사람은 그녀의 동생 카나오였는데 이상하게 몇 날 며칠을 훈련해도 절대 카나오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탄지로 입장에서 카나오는 선별 시험을 같이 봤던 동기인데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걸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제니츠와 이노스케는 여자애한테 진다는 굴욕감에 더 이상 훈련에 참가하지 않게 되지만 탄지로만큼은 어떻게든 이 벽을 넘어보겠다는 독한 마음을 먹게 되죠. 이후 저택의 아이들에게 카나오 정도 되는 실력이면 평소에도 전집중 호흡을 사용하고 있다는 힌트를 얻었고 탄지로는 바로 다음 날부터 전집중 호흡을 생활화하기 시작하는데요.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을 수도 없이 받았지만 예전부터 안 되는 건 머리를 박아서라도 해내는 탄지로 특성상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난 날 여느 날처럼 호흡 훈련을 하던 탄지로였는데 시노부가 갑자기 불쑥 찾아옵니다. 시노부는 탄지로를 걷어준 이유를 말해주고 예전부터 원했던 오니와 친해지는 꿈을 탄지로에게 맡기고 싶다는데 분명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탄지로는 그녀에게서 분노의 냄새를 맡게 됐고 탄지로가 화나셨냐고 묻자 마치 전곡을 찔린 것 마냥 눈빛이 흔들리더니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노부였는데요. 사실 오니에게 사람들이 죽어갈 때마다 내면에 분노가 차왔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엔 언니 카나에가 있었죠. 카나에는 항상 오니들을 불쌍하게 여겨왔다는데요. 절대 악이 아닌 동정받아야 할 생명이라 보았고 지금은 어렵더라도 언젠가 도깨비와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그런 언니의 사상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시노부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카나에는 12개월의 상현 도우마와 맞닥뜨리게 되었고 죽을 위기는 겨우 넘겼지만 반점이라는 것이 발현돼 얼마 못 가 죽을 운명이 되어버렸다죠. 반점이란 귀살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만큼 몸에 부담이 되는 기술로 일단 발현하면 순간적으로 혈귀에 버금가는 힘을 낼 수 있지만 체온이 39도를 가볍게 넘어가는 것은 물론 분당 심박수가 200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죽기 직전에 몸이 되어버리는 터라 반점을 발현하는 자의 수명은 25세를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시노부는 평소에 웃는 상이어도 언제나 언니를 그렇게 만든 혈귀들에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언니와 같은 사상을 가진 탄지로를 만나고 실제로 오니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그를 보며 카나에는 얼마 살지 못하지만 탄지로가 카나에의 꿈을 이뤄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나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호흡 연습 열심히 하라는 말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시노부였습니다. 이후엔 매일 아침 일찍 나가는 탄지로를 보고 이러다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제니츠와 이노스케였고 그제서야 긴 자숙의 기간을 마치고 기어나오게 되는데 지금까지 그들을 완벽히 파악한 시노부는 이노스케에겐 그것도 못하시니 어쩔 수 없겠네요 라며 자극했고 제니츠에겐 미인계를 사용하며 두 사람에게 성공적으로 동기부여를 시켜주었죠.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렀고 다시 한번 카나오에게 도전장을 내민 탄지로 미친 듯한 연습의 성과일까 이제 카나오의 속도와 동급 또는 그 이상을 낼 수 있었고 마침내 카나오의 머리 위에 먼저 약탕을 얹으며 99패 이후 드디어 1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후 완전히 회복한 탄지로는 마지막으로 시노부에게 진찰을 받고 임무에 투입할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탄지로는 이전에 루이와 싸울 때 본인도 모르게 사용했던 히노카미 카구라에 대해 물어보는데요. ヒノカミ神楽って聞いたことありますか？ありません。じゃあ火の呼吸とか。ありません。私でわかることは炎の呼吸はありますが火の呼吸ではないということ。同じではないんですか？炎の呼吸を火の呼吸と呼んではならない。詳しいことは縁柱の煉獄さんに尋ねてみるといいかもしれません。 한편 카나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간 탄지로 근데 아무리 말을 걸어봐도 대답이 없었고 대답 대신 동전 던지기를 하는 그녀였는데 뒷면이 나오자 그제서야 대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카나오에게 처음 대답을 들은 탄지로는 매우 기뻐하며 왜 동전 던지기를 하냐 묻는데 대답이 의외였죠. 지시받지 않은 일은 동전 던지기로 정한다 라는 본인만의 규칙이 있답니다. 한마디로 줏대가 너무 없다는 건데 이때 탄지로가 동전을 빌려가서 냅다 높게 던져버리더니 앞면이 나오면 앞으로 카나오가 마음 가는 대로 살자고 외칩니다. 이후 무사히 동전을 받아낸 탄지로 카나오는 설마 진짜 앞면이 나오겠나 하고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진짜 앞면이 나와버렸죠. 그러더니 카나오의 손을 잡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며 뒷면이 나왔어도 앞면이 나올 때까지 던졌을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탄지로였습니다. 숯 팔던 시절 여자 한두 번 꼬셔본 솜씨가 아닌 듯하네요. 이후 제니츠 이노스케와 함께 나비저택의 아이들에게 배웅을 받고 임무 수행하러 떠나는 탄지로의 목적지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고 있다는 무한열차였는데요. 먼저 파견된 랭고쿠 쿄주로에게 합류한 뒤 그를 도와 혈귀를 소탕하는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겸사겸사 히노카미 카구라에 대해 물어볼 수 있으니 탄지로 입장에선 꽤나 의미 있는 임무였죠. 이후 듣지 않게 역에 도착한 탄지로 일행이었는데 시골 출신인 탄지로와 이노스케는 열차를 보고 누구는 수호신이라 하고 누구는 괴물이라 하며 문명이라고는 1도 모르는 문외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열차에 탑승한 탄지로 일행은 열차 안에서 화염의 호흡을 사용하는 주 랭고쿠 쿄주로를 발견하는데 랭고쿠는 좌석에 앉아 정말 활기차게 도시락을 먹고 있었는데요. 를 외치는 그의 옆엔 이미 빈 도시락통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랭고쿠의 옆에 앉아 잠시 안부 인사를 나눈 탄지로 그는 곧장 랭고쿠의 불의 호흡과 자신의 히노카미 카구라에 대해 질문하는데 랭고쿠의 기술이 불과 연관돼 있다 생각했지만 그의 답변은 탄지로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랭고쿠 본인은 화염의 호흡을 사용하는 주라며 불과 화염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하지만 랭고쿠는 탄지로에게 자신의 밑에서 연습하면 궁금증이 풀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 자리에서 그를 제자로 받아주었고 그러던 중 열차표를 확인하겠다고 나서는 차장이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쿄주로는 혈귀의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말대로 혈귀가 은신한 채로 바로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その曲を隠していたのは血気術か。気配も探りづらかった。しかし罪なき人に牙を向こうものならばこの煉獄の赤き炎刀がお前を骨まで焼き尽くす。炎一の方知らない。すげえや兄貴、見事な剣術だぜ。おいらを弟子にしてくだせいいとも、立派な剣士にしてやろう。おいらもおいどんもみんなまとめて面倒を見てやる。煉獄の兄貴兄貴 이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면술이 발동되며 열차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는 12개월의 하연 1, 엠무라는 혈귀의 음모였습니다. 차장을 이용해 표 확인을 핑계로 혈귀술을 뿌렸던 것이었죠. 그는 이런 수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의 핵을 파괴해 무력화시킨 뒤 그들을 먹어치워왔고 그렇게 랭고쿠도 엠무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민간인에게 정신의 핵을 파괴당할 위기에 놓이지만 그는 잠들었음에도 본능적 감각으로 자신의 핵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탄지로였는데요. 그가 꾸는 꿈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임무고 뭐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꿈. 그 꿈에 굴복하기 직전까지 가버리고 말았죠. 兄ちゃんおかえり。
한편 현실에서는 네즈코가 깊게 잠든 탄지로를 깨워봤으나 도무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박치기를 하고 마는데 아무리 네즈코가 혈기라 해도 돌머리에 당해낼 재간이 없었고 결국 피를 철철 흘리며 울음보를 터뜨리는데요. 하지만 그 피의 값은 결코 의미 없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탄지로는 이 모든 게 꿈이라는 걸 알아채고 울부짖는 가족들을 뒤로 한 채 꿈 바깥으로 멀리 달려나가게 되는데, 그런데도 꿈에서 벗어나지 못한 탄지로였고 결국 자결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악물고 자신의 목을 베어내자 그제서야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깨어난 탄지로는 네즈코와 함께 혈기의 냄새를 따라 열차의 가장 앞칸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네즈코는 동료들을 깨우러 다시 돌아갔고 탄지로가 열차의 상단부로 올라가는데 그곳엔 이 모든 일의 원흉인 하현 1 엠무가 자리하고 있었죠. 엠무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더 자도 되는데 라고 탄지로를 조롱했고 열받은 탄지로가 달려들자 그를 다시 꿈속으로 집어넣어버리는데 탄지로는 계속해서 자신의 목을 베어 깨어났고 그 모습을 보며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약간 소름이 돋는 엠무였습니다.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 엠무의 목을 베어내는 데 성공하는 탄지로였는데요. 하지만 베는 느낌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이조차 꿈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엠무는 모두가 자고 있는 동안 열차의 뿌리를 내려 한 몸이 된 상태였고 탄지로가 베어낸 엠무의 형태는 가짜였습니다. 知らない。素敵だねその顔。そういう顔を見たかったんだよ。首を切ったのにどうして死なないのか教えてほしいよね。君がすやすやと眠っている間に俺はこの汽車と融合した。この列車の全てが俺の血であり肉であり骨となった。その顔いいねいいね。分かってきたかな。つまりこの汽車の乗客200人余りが俺の体をさらに強化するための餌、そして人質。ねえ守りきれる？君は一人でこの汽車の端から端までうじゃうじゃとしている人間たちすべてを俺にお預けさせられるかな。 즉 모든 승객들이 엠무의 먹잇감이 되기 직전이었고 탄지로는 이를 막기 위해 다시 열차 안으로 들어가는데 다행히 네즈코의 활약으로 이미 동료들이 깨어났었고 제니치는 네즈코를 지키겠다는 생각 하나로 병력일섬 6연속을 선보입니다. 雷の呼吸一の型撃歴一戦6連。禰豆子ちゃんは俺が守る。守る。이후 렌고쿠와 맞닥뜨리게 된 탄지로. 렌고쿠는 자신이 8칸의 열차 중 5칸을 맡고 있을 테니 나머지는 탄지로 일행에게 맡기고 혈기의 목을 찾아 베어내라는 막중한 임무를 줍니다. 그런데 탄지로는 감이 오지 않았는데요. 이 넓은 곳에서 목을 어떻게 찾으라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탄지로에겐 믿음직한 동료 이노스케가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짐승의 감각을 증폭시켰고 열차의 맨 앞쪽 근처에 엠무의 본체가 있다는 사실을 감지한 뒤 탄지로와 이노스케 각자의 기술을 활용해 열차 내부를 돌파하며 엠무의 본체로 향하는데요. 위기감을 느낀 엠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들을 막으려고 하지만 회복 훈련을 거쳐 강해진 그들은 이제 하연 1 정도는 자기들의 손으로 꺾을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早く首を。伊之助、この真下が鬼の首だ。父さん守ってくれ。この一撃で骨を断つ。日の神神楽敵らの天。やべえぞお手数。
그렇게 엠무를 쓰러뜨리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탄지로 일행. 하지만 탄지로는 열차에서 튕겨져 나가며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목이 잘린 엠무는 저 구석탱이에서 죽어가고 있었는데요. 体が崩壊する。再生できない。負けたのか死ぬのか。俺がバカなバカな。俺は全力を出せていない。鬼狩りに殺され続けるのはいつも底辺の鬼たちだ。上限。ここ100年顔ぶれの変わらない鬼たち。山ほど葬っている。鬼狩りの柱さえも葬っている。異次元の強さなのか。やり直したい。やり直したい。 교활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짠 뒤 느긋하게 200명 먹방을 찍으려 했지만 그것은 크나큰 욕심이 불러온 오판이었고 결국 마지막엔 남탄만 하다가 쓸쓸한 최후를 맞고 맙니다. 이때 나타난 랭고쿠. 그는 탄지로의 전집중 상중호흡법을 칭찬하는데요. 그런데 개코 탄지로는 랭고쿠에게서 나는 냄새가 미묘하게 달라졌음을 느끼는데 원래는 강렬한 불꽃처럼 활기차고 따뜻한 냄새였지만 더 깊고 짙은 화염의 냄새가 나고 있었죠. 그 사실을 랭고쿠에게 얘기하자 그는 크게 웃으며 기운이 넘치긴 한다 라고 했지만 자신의 손을 쥐었다 펴보는 등 미묘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君はもう無理せず 上限の 3？ どうして今ここに。다짜고짜 나타나더니 큐주로에게 혈귀가 되라는 상현의 3인데요. 랭고쿠는 싫다라는 한마디로 단칼에 거절합니다. いい刀だ。再生が早い。この圧迫感と凄まじい危機、これが上限。お前の強さ、柱だな。俺は縁柱、煉獄京次郎だ。俺は赤座。京次郎、なぜお前が思考の領域に踏み入れないのか教えてやろう。人間だからだ。老いるからだ。死ぬからだ。鬼になろう、京次郎。そうすれば100年でも200年でも鍛錬し続けられる。強くなれる。老いることも死ぬことも人間という儚い生き物の美しさだ。老いるからこそ死ぬからこそたまらなく愛おしく尊いのだ。君と俺とでは価値基準が違う。俺はいかなる理由があろうとも鬼にならない。そうか。鬼にならないなら殺す。 실력 면에서 아카자보다 앞서던 랭고쿠였지만 혈기의 낙하자는 부상이 계속 회복되고 인간인 랭고쿠는 데미지가 계속 쌓이고 있었는데요. 결국 랭고쿠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一瞬で多くの面積を根こそぎえぐり切る。炎の呼吸奥義。素晴らしいぞ。本当にお前は素晴らしい。賞賛に値する。の方煉獄。術式展開破壊殺。 こ
마지막 합을 겨루는 순간 랭고쿠의 얼굴에 발현된 붉은 반점. 그렇게 혈기의 힘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을 낼 수 있게 된 그는 엄청난 완력으로 아카자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止めた。信じられない力だ。あ、しまった。夜明けが近い。早く殺してこの場を去らなければ。あ、腕が抜け。逃がせない。切らなければ鬼の首を。早け。夜が明ける。ここには陽光が差す。逃げなければ逃げなければ。絶対に離さん。俺の首を切り落とすまでは。どけ。伊之助動け。煉獄さんのために動け。獣の呼吸一時は脱がしてやけ。うわ。手こずった。早く太陽から距離を。逃げるな卑怯者。逃げるな。何を言ってるんだあのガキは。脳みそが頭に詰まってないのか。俺はお前らから逃げてるんじゃない。太陽から逃げてるんだ。いつだって鬼殺隊はお前らに有利な夜の闇の中で戦っているんだ。生身の人間がな。傷だって簡単には塞がらない。失った手足が戻ることもない。逃げるなバカ野郎。バカ野郎卑怯者。お前なんかより煉獄さんの方がずっとすごいんだ。強いんだ。煉獄さんは負けてない。誰も知らせなかった。戦い抜いた。守り抜いた。お前の負けだ。煉獄さんの勝ちだ。 반점이 발현되면 몇 년 안에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또한 자신이 조금만 더 빨리 정신 차리고 랭고쿠를 도와줬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 같아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탄지로. 제니치와 이노스케도 엄청난 압박감에 구속돼 있다가 이제서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랭고쿠는 자책하는 이들을 향해 오히려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뜻밖의 말을 건네는데요. もうそんなに叫ぶんじゃない。君も軽症じゃないんだ。喋れるうちに喋ってしまうから。それから正しいと思う道を進むよう伝えてほしい。体を大切にしてほしいと鬼殺隊の一員として認める。鎌田少年、井の頭少年、黄色い少年、己の弱さや不甲斐なさにどれだけ打ちのめされようと心を燃やせ。歯を食いしばって前を向け。人を守る者は胸を張って生きろ。誰が何と言おうと鬼殺隊の一員だ。それはきついな。俺のところで鍛えてあげよう。実にめでたいが面倒を見てやろう。 순간 당황한 탄지로 일행들. 그러나 이내 웃음을 터뜨리는데요. 하지만 어째선지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드는 그들이었습니다. 이후 임무를 마치고 성공적으로 복귀한 일행들. 반점이 발현된 자에 대한 귀살대의 공식적인 법률은 없었지만 주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암묵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반점이 생긴 주들은 자연스럽게 전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불문율처럼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탄지로가 랭고쿠에게서 맡는 냄새도 달라졌는데요. 한때 모든 걸 태울 듯 뜨거웠던 불꽃이 이제는 조용히 사그라든 잔열처럼 느껴졌죠. 이후 며칠간 휴식을 취한 랭고쿠는 주합회의에서 자신의 은퇴 의견을 전달했고, 긍정적인 성격의 그답게 질문은 받지 않고 의연하게 돌아섭니다. 그렇게 영주라는 직책을 내려놓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휴식 중인 탄지로를 호출합니다. 랭곡산! 랭곡산! なんで隙のない力強い構えだ。これだけでわかる。やっぱり
煉獄さんはとてもすごい人なんだと。わかりました。全てをぶつけてこい、そう言っている。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炎の呼吸奥義この方日の神神楽出し切った。全部全力を出して刀を飛ばすだけでやっと。煉獄さん、やっぱりとてつもない強さだ。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랭고쿠는 탄지로에게 염주를 잇는 후계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만큼은 이어가길 바라며 그에게 코등이를 건네준 것이었고, 그렇게 꺼져가는 줄로만 알았던 랭고쿠의 불꽃은 탄지로의 손에서 다시 힘차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